오늘 내용은 보건교육방법론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건교육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걸 보건교육학을 어떻게 하면은 보건교육학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이론을 어떻게 하면 보건교육 방법과 전략으로 바꾸는가, 건강행동 이론의 종류별로 살펴보고 개인별, 또 개인 간, 직장, 조직, 지역사회별로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이론은 차이가 많죠. 한 번의 경험을 어떻게 추상화시켜서 이론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론이 있어야 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와 조직과 지역사회를 묘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 생태적 모형이라고 하죠. 한 개인을 바꾸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 건강신념 모형,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적 행동 이론, 기인 이론, 범위론 모형, 라이프 스킬, 그리고 개인 간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인지 이론, 사회 네트워크 이론, 사회적 지원 이론 등이 있고, 조직 변화 이론으로 조직 변화 이론이 있고, 지역사회와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혁신의 확산 이론, 지역사회 조직화 이론, 지역사회 구축 이론 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건교육학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보건교육건강정진의 대가인 우리 맥켄지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의 행동도 바꿔야 되고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교육도 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변화까지도 목표로 삼았을 때 이런 여러 이론과 모형에 근거했을 때 변화의 대상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있다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목적이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세상 만들기,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가 좋은 이론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좋은 실천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이런 이론과 모형을 잘 고려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동안에 배웠던 이런 건강행동 이론을 잘 알아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건강신념 모형의 4가지 구성 요소, 감수성, 내한테 해당되는 발생 가능성, 얼마나 심각한가, 건강행동이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장애가 있는가,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는 지식이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행동의 의도, 의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구성 요소에 있습니다. 범위론 모형은 행동 변화의 단계와 10가지 과정과 의사결정 균형, 장단점 균형과 자신감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론은 현실의 경험에서 추상적인 이론을 뽑아낸 거라서 이런 구성 요소는 얼마든지 용어도 다르고
개수도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론을 적용했을 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인지 이론은 개인과 환경과 행동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즉 개인의 지식과 기술이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 어떤 결과 기대를 가져오는지가 하나의 축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관찰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개인과 환경과 행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론이 되겠고, 사회적 지원은 뭐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전문가, 정보, 장소, 시설 같은 것들을 얼마나 사람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가, 사람의 관계망이 누구하고 친하고 어느 정도로 친한지, 어떻게 관계망이 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고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잘 알 때 좋은 보건교육 방법과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신년 모형은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잘 고려함으로써 제대로 된 보건교육 방법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겠죠.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내한테 과연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있는지, 금연이라는 행동이 얼마나 유익하고 명확하게 제시되는지, 금연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이론적 틀을 들이댐으로써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은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은 아내나 자녀들이 어떻게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규범을 고려한 프로그램 요소가 되겠고, 거기다가 자신감까지 넣는다면 이런 금연 교육이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구성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범위론 모형은 콜럼버스 달걀 같지만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과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시도를 하는 사람하고, 6개월이 안 된 사람하고, 6개월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각각의 이런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시도를 하는 사람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짜게 하고,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6개월이 넘어가게 하고, 6개월이 넘는 사람은 그만두지 않게 하는 이런 교육의 목표를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좋은 보건교육 방법,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뿐만 아니라 행동변화 10개의 과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세밀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인식을 높이고 감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그리고 자기 환경을 재평가해서 자아상을 바꾸어서 과감하게 선포를 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 5과정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바꿀 수 있게, 앉아있는 거는 서 있을 수 있고, 서서는 움직이고, 더 세게 더 자주 더 오래 움직이게 하고, 사회적으로 지원, 도와줄 수 있는 정보, 격려, 도구, 전문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내가 그만두기 쉬운 어떤 자극,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등 이런 과정까지를 이 계획 전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강조하고, 계획만 짜고 있는 사람은 기초적인 이런 과정 외에도 자기 재평가나 자아 해방, 나를 잡아서 금연일을 선포를 하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든지, 또 장단점 균형이 역전되게 장점이 많아지게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행동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행동 자체의
대안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지원을 해주고 강화관리나 자격 조절을 해주는 이런 쪽을 강조함으로써 훨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은 뭐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인식을 높여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줘야 되겠죠. 비만이 사실은 안쪽으로 대사 이상이 전해되고 또 지식뿐만 아니라 이 인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한다든지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모델링 또래라든지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고 장단점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자신감을 높여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함으로써 행동 계약을 전문가와 함께 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기술을 습득시켜 줄 수도 있고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6개월이 안 되거나 습관이 된 사람은 잘 추적을 하고 그만둘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런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사회인지 이론은 이런 개인에 대한 어떤 결과 기대감을 높여주고 뭐 야외에서의 이 저저가무시 예방을 하는 행동 기술을 8가지 가르쳐 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모범 사례나 전문가를 통해서 자신감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거나 또는 그분이 제대로 된 실천을 잘했을 때는 물질적 보상을 하다든지 발대식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상을 준다든지 해서 환경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를 같이 고려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건교육 방법론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의 이름은 각각 달라도 건강신념 모델,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적 행동이론, 사회인정이론, 범위론 모형 어떤 이론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건교육 방법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변화의 단계 이론을 쓰게 되면은 10가지 과정들 이름들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단계별로도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지고 자기 효능감이나 의사결정 균형을 이렇게 강조하게 된다면 건강신념 모델에서는 이런 감수성과 심각성 그리고 혜택과 장애 행동 계기와 자기 효능감이라는 6가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건교육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합리적 행동이론이나 계획적 행동이론은 내가 생각하는 규범에 대한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또는 뭐 자녀 이런 사람까지 보건교육 방법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회인지론을 통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결과 기대라든지 또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모델을 통해서 관찰 학습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강화 자기에게 강화를 받는다든지 하는 환경적 접근 방법과 함께 개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같이 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연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한다면은 뭐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라서 모티베이셔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보건교사를 통해서 보건교육사를 통해서 의료인을 통해서 또 개인적 차원에서 지식 또는 뭐 실제 실험 등을 통해 가지고 태도나 감정을 바꾸어 줄 수도 있겠고 개인적 차원에서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을 높여줄 수도 있는 등 이때까지의 이론을 총동원하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보건교육 방법을 이렇게 고안해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 차원에서도 사회적 지원 이론을 통해 가지고 멘토 멘티
관계를 맺는다든지 운동짝을 맺어준다든지 자조 모임, 즉 뭐 걷기 클럽을 만들어준다든지 단주 동맹, 알코올릭 어노니머스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뭐 비만교실, 금연 프로그램, 보건교육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든지 먼저 끄는 또래 리더가 동료를 지도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이런 짝끼리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아이고 잘한다 이런 거는 못했다 하는 이 네 가지의 지지를 보내준다든지 사회인지 이론에 따라 가지고 모델을 통해서 관찰학적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간 차원의 이론을 통해서 이런 보호교육 방법을 고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안에서 금연 규범을 형성해서 점점 금연 구역을 늘려나가고 이런 뭐 상벌을 제정한다든지 금연 펀드 같이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는 모범 사업장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든지 직원에 대해 가지고 경영진이 리드할 수 있게 금연 교육을 한다든지 직장에나 지역의 담배 자판기를 줄인다든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뭐 조직 간에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는다든지 해서 조직 차원에서의 다양한 이런 금연 교육 방법론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한 지역사회 전체에 걸쳐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시민단체를 뭐 구성을 한다든지 그 지역 차원에서 뭐 금연 상담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정보센터를 뭐 만든다든지 포스터 경연대, 포스터 부착, 단속 강화 또는 뭐 금연의 날 행사, 경연대 등등 훨씬 더 개인과 개인 간 조직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 차원의 보건교육 방법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금연 홍보물을 제공하고 금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담배 판매, 판촉활동, 광고 규제 등등을 이거는 우리 금연지도원이라고 각 지자체마다 시군구마다 고용되는 인수가 다르죠. 그런 분들을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든지 금연 관련 캠프, 순회교육, 공모전, 전시회, 금진 또는 뭐 금연구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등등 보건소와 금연진료기관의 서비스를 서로 연결을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차원에서 좋은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은 아주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죠. 행동 변화의 단계에 따라서 뭐 비만 예방 관리, 체중 관리 프로그램 한다면은 인식과 결과 기대를 높여야 되는 장단점 균형이나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거나 모델링을 해주거나.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소가 여러 이론에서 따와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한 걸로 보여진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보건교육의 이론에 기초해서 보건교육의 방법이나 전략을 이런 이론의 종류에 따라서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짧지만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네이버 카페나 카톡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